전세금 5억, 전액 현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대출받아서 10억을 벌었더군요. 정우혁 36세.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등 항해사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6개월 승선, 6개월 휴가. 연봉은 1억 5천만 원. 바다 위에서 반년을 보내는 대가치고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우혁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승선 중에는 쓸 곳도 없었고 휴가 때도 최대한 아껴 썼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아내 지영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 3년 전 결혼할 때 우혁의 통장에는 2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영이도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 2억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합치니 딱 5억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우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전세로 살까? 매매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내야 하고 당신 배 타는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우혁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야, 지금 집값 계속 오르는데 전세. 미쳤냐?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의 말도 맞았습니다. 자신이 6개월씩 배를 타는 동안 지영이 혼자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우혁은 결국 지영이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 안정적으로 가자. 전세로 하자. 2022년 봄 두 사람은 서울 근교 신도시에 깔끔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전세금 5억. 우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출 하나도 없어. 전액 현금이야. 부동산 중개인도 감탄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케이스시네요. 대부분 대출 받으시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우혁은 뿌듯했습니다. 빚 없이 사는 살. 이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을까? 지영이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아. 대출 걱정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 이사 첫날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 앉아 배달 치킨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우혁은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혁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는 비상금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억이 전세금에 고스란히 묶여버렸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생활비로 나가고 저축은 월 200만 원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집값 얼마나 올랐어? 라고 물으면 우혁은 우린 전세라서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 우혁은 6개월간의 승선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만난 자리.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학 동기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혁아, 너 집 샀어? 아니, 우린 전세야.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나 3년 전에 3억 대출받아서 7억짜리 집 샀거든. 지금 시세가 12억이야. 5억 벌었어. 우혁은 멍하니 민수의 휴대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부동산 앱에 표시된 시세. 12억 3천만 원.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대출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샀어야 했어. 너도 그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우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다른 친구 재훈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주식으로 대박 났어. 2억 대출 받아서 삼성전자랑 테슬라 샀거든. 2년 만에 3억 벌었어. 우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은 안전하게 전액 현금으로 전세를 살았고 5억은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푼도 불어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친구들 만나고 왔어? 표정이 안 좋은데. 우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5억을 벌었고 재훈이는 3억을 벌었는데 나는 뭐지? 나만 제자리야. 그날 밤 우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전세 5억. 매매 8억 5천만 원.
우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년 전 이 아파트 매매가는 6억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대출 1억을 받아서 샀더라면 지금 2억 5천을 벌었을 것입니다. 우혁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지영이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우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전세 살자고 했잖아.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들었을까? 하지만 곧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니야, 지영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잖아. 우혁은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혁은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뉴스만 찾아봤습니다. 집값 상승률, 전문가 전망, 향후 시세 예측. 머릿속이 온통 집값뿐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 아무거나. 우혁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기회? 친구들이 돈 벌었다고 당신도 벌 수 있다는 보장 있어요? 하지만 다들 하잖아. 준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다들 한다고 당신도 해야 해요? 우리 10년 모은 돈인데. 그래서 더 불려야지. 이대로는 평생 전세야. 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수지는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출근해요. 수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휴대폰을 보니 민수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오늘 또 300만 원 벌었어. 진짜 미쳤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나만 기회를 못 잡지? 그날 오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하자. 5천만 원만. 수진이 모르게. 준호는 대출받은 돈 중 5천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테슬라 달러 405. 매수. 엔비디아 달러 530. 매수. 애플 달러 185. 매수. 총 5천만 원어치. 이제 시작이야.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날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2%. 준호는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데? 둘째 날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3%. 총 수익 150만 원. 친구들 말이 맞았어. 준호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올랐습니다. 5%. 총 수익 300만 원. 3일 만에 300만 원. 이게 진짜 돈 버는 거구나. 준호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익은 5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이면 2천만 원. 6개월이면 1억. 준호는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넣으면 어떨까? 준호는 또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총 투자금 1억 원.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2월 첫째 주.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 금리 인상 가능성. 다음 날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8%,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애플 마이너스 6%. 준호의 1억 원은 하루 만에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손실 1천만 원. 뭐야? 왜 갑자기?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오늘 1천만 원 날렸어. 어떻게? 야, 진정해. 이런 거 자주 있어. 금방 회복돼. 정말? 응. 나도 어제 2천만 원 날렸는데 오늘 다시 올라서 회복했어. 그래? 끝까지 들고 있어. 팔면 진짜 손해야. 준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5%, 엔비디아 마이너스 7%, 총 손실 1,800만 원. 준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미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시간 밤 11시 30분 미국 증시 개장. 준호는 매일 밤 차트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올라라. 제발. 수진이 눈치챘습니다. 자기야, 요즘 왜 이래요? 매일 밤 안 자고 뭐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주식하는 거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보고 있죠? 어떻게 알았어? 얼굴 보면 알아요. 많이 잃었어요? 1,800만 원.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00만 원 잃었어요? 응. 하지만 곧 회복될 거야. 친구들. 맨날 친구들 얘기만 하네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 차려요. 우리 빚 3억 2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1,800만 원까지 날렸어요. 곧 회복될 거라고. 회복? 보장 있어요? 계속 떨어지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울었습니다. 당신 바다에서는 그렇게 든든했잖아요. 폭풍도 이기고 태풍도 이기고. 근데 왜 육지에서는 이렇게 약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 나는 바다의 프로인데. 왜 차트는 못 이기지? 다음 주 시장은 조금 회복됐습니다. 손실 1,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준호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조금 올랐어. 하지만 수지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뭐? 주식 그만하고 대출 갚아요. 하지만 아직 손해야.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요? 계속 떨어지면요? 곧 회복될 거야. 보장이 없잖아요. 두 사람은 또 싸웠습니다. 준호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지만 시장은 준호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2월 셋째 주 중국 경제 위기설. 미국 증시 또 폭락. 테슬라 마이너스 10%. 엔비디아 마이너스 15%. 총 손실 3천만 원. 준호는 멘붕이 왔습니다. 3천만 원. 내가 바다에서 6개월 일해서 벌 돈의 절반. 준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에 수진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도 그냥 돈 벌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손절하자. 더 잃기 전에. 준호는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투자금 1억 원은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손실 3천만 원. 준호는 허탈했습니다. 바다에서 6개월 고생해서 번 돈. 한 달 만에 날렸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다 팔았어. 손해가 얼마예요? 3천만 원.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건데요? 대출 갚아야지. 다시 일하러 나가야겠어. 6개월 휴가 아직 3개월 남았는데요. 돈 벌어야지. 준호는 해운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조기 승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음 주 출항하는 배가 있습니다. 배정해 주세요. 2025년 3월 준호는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휴가 3개월을 남기고 조기 승선. 수지는 항구에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혼자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바다에서도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 올랐습니다. 달러 450. 내가 팔지 않았으면 지금 본전이었을 텐데.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달러 580. 아, 조금만 더 참을걸. 준호는 후회했습니다. 민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나 결국 5천만 원 벌었어. 고마워.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준호는 차트를 봤습니다. 밤마다 미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 깨어났습니다. 선장이 걱정했습니다. 김 항해사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항해 중 실수도 했습니다. 김 항해사, 정신 차려요.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수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 욕심부렸어. 친구들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근데 알았어. 나는 바다의 프로지 주식의 프로가 아니었어. 수진도 울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정신 차렸어. 다치지 말고 돌아와요. 응.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준호는 주식 앱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만. 6개월 후 2025년 9월. 준호는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마중 나왔습니다. 자기야. 수진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나 할 말 있어요. 뭔데? 나 임신했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준호는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셋이에요.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이 가족이었어. 다음 날 준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환하려고요. 전액 상환하시겠어요? 아니요. 일단 1천만 원만요. 앞으로 6개월마다 조금씩 갚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야, 준호. 너 주식 안 해? 안 해. 나는 바다가 맞더라. 그래? 아깝다. 요즘도 돈 벌리는데. 난 괜찮아. 너희는 열심히 해. 준호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무용담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가 열심히 벌게. 당신 무리하지 마요. 안 그럴게. 이제는 천천히 안전하게 갈게.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2025년 겨울, 김준호는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